미중 간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른 정찰 풍선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 풍선 제작에 관여했다며 중국 업체 6곳에 대해서 수출 제재에 나섰는데요. 자, 중국도 맞불 제재를 공언하면서 확전 양상입니다. 오늘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특파원, 이번에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풍선 제조업체를 특파원이 직접 가보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정찰 풍선 제조와 관련됐다면서 수출 제재 목록에 추가한 중국 업체는 모두 6곳인데요. 대부분 항공 우주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입니다. 제가 직접 이 업체들 찾아가 봤습니다. 베이징 하이덴구에 있는 한 업체를 갔더니요. 근무 시간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사람들도 이 업체가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무실에 가보니까요. 바닥에 쓰레기가 뒹굴고 간판마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업무를 본 지 오래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직접 보는 실체가 더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업체들 취재하시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네,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업체 6곳 가운데 3곳이 단 한 사람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서두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업체의 기업 공개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설립자이자 2대 주주로 우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이징 항공우주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중국 최고 우주항공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번에 격추된 풍선과 비슷한 풍선을 계속 날려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세계 각국의 영공 침범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듯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因为祖国他们都在飞啊，你看这是美国，这儿 우 교수가 가리킨 지도를 저희가 3차원으로 재제작해봤는데요. 해당 풍선이 2019년부터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를 지나 북미까지 거의 모든 대륙을 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풍선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 외교 문제에서 시작해서 경제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외교 갈등의 끝은 대체로 경제 제재로 가는 게 보통입니다. 미국 정부가 풍선 관련 제재를 언급한 뒤에 지난 11일 곧바로 미 상무부가 중국 풍선 관련 업체 6곳에 대한 수출 제재를 발표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수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업체가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더해 일본도 자국 내에서 2019년부터 비슷한 풍선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면서 중국 정부의 재발 방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풍선 문제가 이 한중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데 이런 구도를 깨고자 강하게 대응을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와 만나서요. 한국 측이 12국직을 분명히 가려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면을 보자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지난번에 풍선 논란에 대해서 동맹인 미국 측을 신뢰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맞불 제재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将依法对损害中国主权安全的有关美国实体采取反制措施，坚决维护国家主权和正当权益。 네, 중국이 이렇게 상응하는 경제 제재를 꺼내든다면 세계 경제가 더욱더 경직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 당장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0월쯤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면서 첨단 반도체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었습니다. 이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지난해 4분기에 우리 돈으로 19조 원에 달했던 중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가 올해는 12조 원대로 33%나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품목 수출이 주로 미국과 중국에 편중돼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과 공급망이 뚝뚝 끊기는 분절화가 일어나면 우리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내고 이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의 총 수출이 1에서 1.7%,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0.1에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